네,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한 누리꾼이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이틀 만에 조회수가 480만 정도가 달리고 있는 뭔데요? 그 화제 영상이 있는데요. 우선 듣고 오시겠습니다.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? 공공장소에서의 언급을 이런 에티켓을 좀 지켜주셔야 공공장소의 에티켓이라는 게 우리 공공장소에 이러고 다 다녀요. 청와대 앞에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다 다녀요. 특정 여기는 사유지 상황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. 네, 이게 백화점 보안요원이 고객한테 입고 있는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날 근처 쿠팡 사옥에서 집회가 있었고요. 그 자리에 참여했던 금속노조 조합원 8명과 연대하는 시민 3명이 이 집회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백화점 지하 식당가를 찾은 겁니다. 네. 그런데 보안요원이 조끼를 벗어달라라고 했고 그 보안요원이 했고 조합원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느냐라고 되묻자 이 공공장소 에티켓과 사유지라는 점을 들면서 지속적으로 탈의를 요구한 건데요. 이 영상을 촬영했던 김연주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이제 이게 분노스럽고 이제 모멸적인 그런 요구인데요. 사실 노조조끼라는 게 당연히 그냥 유니폼처럼 입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. 이 요구는 부당하다. 잘 생각해 보시라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도 이제, 납득을 하지 못하시고, 이제 저희한테,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면서, 강아지, 반려동물 데려올 때도, 펫모차 막 이런 걸 해가지고, 식품관엔 들어오지 못한다. 저희가 위생이 문제인 게 아니잖아요. 네. 공공장소 에티켓을 설명을 하면서 반려견도 케이지에 들어가야 식당가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노조조끼 착용과 같은 선상에 두면서 설명을 했던 거죠. 근데 이게 보안요원의 현장 독자적 판단이었을까요?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요. 사실 조합원들은 그저 고객으로 식사를 하러 온 거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공공 에티켓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요. 네. 결국은 보안요원이 영상에서 언급을 한 대로 사유지 규정에 맞게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건데 정작 왜 조끼를 벗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또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해당 백화점은 노조 조끼를 입은 고객한테 탈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를 한번 영상 속 조합원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보안 노동자가 저희를 제지했어요. 들어가는 거를. 이런 복장으로는 못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우리 밥 먹으러 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고 들어갔죠. 제가 그때 투쟁 머리띠가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를 좀 벗어주십시오. 그래서 제가 모자는 벗어서 들어갔죠. 식당에 가서 이제 앉아서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직원 2명이 오더라고요. 그 2명이 계속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규정이다. 그리고 공공장소인데 당신들의 그런 복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.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. 근데 입구에 있던 보안요원은 조끼는 그냥 통과를 시켜줬다라는 거잖아요. 네. 원래 규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래서 백화점 설명을 우선 들어봤는데요. 혹시라도 고객 불편 사항이 있을까 봐 보안요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 제지를 하진 않았고 안내를 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하면서 고객에 대한 복장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두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해왔습니다. 네. 근데 규정이 없음에도 고객 불편이 우려된다라는 어떤 시각적 판단의 근거가 있었으니까 보안요원이 입구부터 막은 걸 텐데요. 그럼 그 근거는 노조 조끼가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또 맞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. 그러면 노조 조끼는 뭐가 문제인데요? 그거에 대한 설명은 또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요. 예. 어쨌든 보안요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혹시 모를 상황을 또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그 노조조끼를 착용한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고 대면 사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.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라고도 덧붙여 오긴 했습니다. 네. 이 노조조끼라는 이유만으로 고객 불편을 단정을 하고 탈의를 요구한다라는 게 결국은 특정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요. 어떤 행위가 아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제약을 두는 걸 우리가 차별이라고 부르고 있죠. 우리 촌철님들로부터 제가 별명을 하나 부여받았는데요. 그 별명이 조끼 클론입니다. 조끼 클론이라고. 네. 네, 조끼 클론 입장에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. 네. 일단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
그냥 일반 조끼였으면 저렇게 했겠어요? 그렇죠. 저는 한번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데 네. 노조 조끼 오히려 이제 그걸 더 문제 삼은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노조원들은 무슨 불온 세력입니까? 그다음에 그 백화점 고객들한테 무슨 불안감과 위압감을 주는 존재들인가요? 아니잖아요. 아니죠. 결국은 여기서는 제가 복장 규정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반노조적 어떤 그 분위기, 느낌 이런 게 쫙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, 사실? 네. 암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. 이거는 좀 아니죠. 그렇죠? 네. 무슨 행위를 해서 주변 고객들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때는 제지할 수 있죠.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. 이건 입이 10개라도 별로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유승민 작가였습니다.